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온난 이류형 강설 등 굉장히 이게 눈으로 내릴지 비로 내릴지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점은 일반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으로 내릴지 아니면 비로 내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 구름층이 얼마큼 어떤 온도대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지상 기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열선들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겨울철의 기온 분포는 역전층도 존재하고 또한 중간중간에 역전층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0도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지상도 구름층도 다 영하라서 눈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간층이 그림과 같이 온난한 층이 있으면 여기서는 다시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기 때문에 어눈비 또는 진눈깨비 등으로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여러분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비 판별에 있어서 가장 오래전부터 써왔던 방식은 층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층우라는 것은 두 기압면 사이의 두께죠. 자, 이 두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층우, 즉 두께는 그 두 층 사이의 평균적인 기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층우는 커지고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층우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1000에서 700까지의 층우이고 또는 1000에서 850까지의 층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외국에서는 1700 층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층우가 2760보다 낮으면 눈으로, 2820보다 크면 비로 내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는 눈비가 혼합되거나 진눈깨비로 내리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850과 700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온난 이류도 많이 일어나서 거기서 역전층이 많이 형성됩니다. 또 한기가 누를 때 그 층에서 역전층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1700 층우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700보다 1850 층우가 조금 더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1281에서 1297 사이의 층우가 많이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1281보다 낮으면 눈으로, 1297보다 높으면 비로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종관적인 일기도를 통해서 눈비 판별을 할 때는 이 층우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상 기온과 상대 습도를 가지고서 판별하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상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상대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눈으로 내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 그림은 과거 2003년에서 2011년까지 1212개의 예를 가지고서 이 상대 습도와 기온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딱히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직접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는 수치 모델이 이 방식을 통해서 눈비 판별을 구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비 판별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습구 온도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습구 온도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습구 온도는 우리가 백엽상에서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온도입니다. 즉, 건구 온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가재에 이렇게 물에 담겨져 있죠. 거기서 가재가 물을 흡수해서 증발을 하게 되면 그 온도계 주변에 기온을 빼앗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증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습고 온도는 쭉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만약에 지금 주변 환경이 포화가 되어 있으면 습고 온도에서 이 가지에서 더 이상의 증발은 하지 않겠죠. 그러면 건고 온도나 습고 온도가 똑같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기도 이런 습고 온도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내릴 때 이 강수는 우리가 지면 근처에서 포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증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증발을 하면 기화열을 빼앗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습고 온도는 비 오고 난 후에 최종 온도를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비가 다 내리고 난 우리의 온도는 습고 온도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습고 온도를 가지고 눈비 판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온도가 영상의 기온일지라도 습고 온도가 영하일 경우에는 강수가 내리고 최종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외국에서 연구한 습고 온도대별로 얼마나 눈이 내릴 확률이 높아질까를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습고 온도 약 1.2도씨가 눈으로 내릴 확률과 비로 내릴 확률이 약 50%이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다 보면은 불과 0.3도만 틀어져도, 즉 0.3도 더해져서 습고 온도가 1.5도가 되면 비로 내릴 확률이 80%나 됩니다. 마찬가지로 1.2도에서 0.3도 떨어져서 0.9도가 되면 눈이 내릴 확률이 80%가 된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습고 온도를 활용해서 예보한다는 것은 매우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겠죠. 왜 0도가 아니라 1.2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2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습고 온도는 물에서 기화열을 빼줘서 주변 기온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을 살펴보면은 비에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내리다가 증발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기화열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습고 온도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화열을 더 뺏을 수 있기 때문에 0도보다 높은 곳에서 습고 온도가 유지를 해도 실제 최종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내릴 때 한 지역에서 모든 환경이 동일시된 지역에서 계속 내리지는 않죠. 이류가 돼서 새로운 공기가 다가오고 또 다른 건조한 공기와 눈이 내리는 지역과 건조한 공기가 뒤섞이면서 여러 가지 습고 온도나 그다음에 기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선 통계적으로 1.2도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습고 온도가 1.2도보다 약간 높은데 주변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러면 비가 아니라 눈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눈비 판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